안녕하세요. 디자인 주식 유튜브 마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래곤크입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뚱님, 네. 이번에 미국이 너무 이것저것 저희한테 막 짓거리는 게 많아서 좀 타격이 있었던 것도 있고 네. 갑자기 상승장이 됐던 것도 있었는데 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번 주. 저는 지난주 사실 목요일 정도까지는 분위기가 좋았는데 네. 근데 이제 금요일날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상도 그쵸. 하고 문제는 금요일 장에 나스닥이랑 이제 다우지수가 3% 넘게 떨어졌거든요. 금요일 저녁 때. 곤두박질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걸 타격을 안 받았어요. 그래서 네. 지금 사실 월요일이 되게 두려운 상태고,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월요일에 또 각오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주식을 하면서, 아니 이놈의 주식시장은 제가 오를 때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평소에는 50만원 100만원씩 오른다 치면은 이렇게 3%씩 밀려면은 거의 1000만원대까지 떨어지거든요 하루에. 이게 맞나 싶어요 사실 이게. 그러면 대출 한 10억 땡겨서 하죠. 네? 그러다 또 3% 밀리면 얼마 떨어지는 거야? 3천 떨어지겠네. 3천? 하루에 3천만 원 날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야, 그 뭐야, 라스베가스에서 도망가는 것보다 재밌네요. 제가 이게 주식을, 야 이런 주식시장이 맞나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네. 어쩔 수 없죠. 그럼 오늘 할 주식, 네. 스노플레이크인데 네. 어떤 회사인가요? 저는 진짜 처음 들어보는데 머커니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저도 처음 들어봐요. 이게 데이터 클라우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너무 제가 못 들어보다 보니까 아니 그냥 듣보잡 회사다 또 생각했거든요 이것도. 근데 사기꾼 회사인가요 혹시? 그렇진 너무 못 않았어요. 들어서. 너무 못 들어가지고 그냥 흔한 IT 기업 중에 하나냐, 네. 왜 벤처 같은 거냐 봤는데 시총 84조입니다. 84조면은 저희가 미친놈들이네. 네, 사실은 국내로 치면 당연히 탑 5 안에 들 정도의 뭐 시총이고요. 아니 엄청 큰 회사인데 이렇게 했는데, 사실 상장, 그러니까 회사 만들어진 건 2012년이고 상장은 2020년도에 미국에 됐다고 하고 당시에 주당 85달러에 됐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미 그때보다 좀 가격 올라는 상태고, 개인적으로는 미국 주식은 그래도 좀 양심이 있어서 공모할 때 공모를 한 다음에 좀 올라요. 우리나라 주식은 공모하고 다 털어먹으려고 막 내려가잖아요. 이거는 뭐 비교하면은 그 미국이 좀 양심적인 게 아니냐 현재. 일단 회사 자체는 보면은 홈페이지 가니까. 아, 그죠. 잠깐만, 이거 네. 어디 나라 회사죠? 미국입니다. 아, 미국 회사. 네, 미국이고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웨어하우스 기능, 그 데이터 레이크를 한다, 데이터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AI를 이용해가지고 데이터를 편집하고 관리하고 그런 거거든요. 클라우드 서비스하고 이런 걸 하는데, 사실 제가 문과다 보니까 너무 디테일한 부분까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를 한다는 건지. 나이 먹어서 문과일까 의미가 있나요? 그런가요? 아주 열심히 좀, 이게 사람이 나이 먹어도 좀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열정 부족으로 인해서 조금 찾아보면은, 네. 크게 보면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와 쿼리 프로세싱, 데이터베이스 스토리지가 있습니다. 근데 밑에 설명 보면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는 사용자 기르는 서비스 실행이고, 그리고 쿼리는 이 DB를 넣고 빼는 작업, 그리고 데이터 스토리지는 자료를 보관하는 작업. 그러니까 실행, 넣고 빼고 자료 보관, 이거를 하는데 좀 안 하다는 게 사실 또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혹자가 이제 비교하는 게, 저희가 이제 뭐 이제 아이스링크 가면은 스케이트 빌리잖아요. 그죠. 스케이트 그 빌려주는 데를 운영할 때 일단은 스케이트 빌려주는 플랫폼을 갖추고 사용자가 이게 와가지고 이거 뭐 몇 사이즈에 얼마 빌려주세요 하면 요청하면은 그걸 가지고 있던 거를 대여해주는 이런 일련의 프로세스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좀 비교하면 돼요. 아무튼 그렇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집어넣고 뺐다라는 그런 개념인 거죠? 그걸 이제 나눠서 그러니까 빌려주는 행위 나누고, 그 스토리지 그런 스케이트를 가지고 있는 행위 나누고, 그렇게 그리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프로세스를 만드는 걸 나누고, 그걸 세 가지를 합쳐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렇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스케이트만 보관하면 창고 역할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빌려주다 보면은 뭐가 데이터가 쌓여가지고, 아 이런 사람은 어떻게 빌려주는 거야, 그럼 이걸 좋아하는구나, 사람마다 뭘 선호하네, 이렇게 팔 수도 있고요. 회사 소개 이제 네이버에서 보면은, 스노우플레이크는 이제 데이터를 통합해서 비즈니스 통찰력을 높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 장점은 회사 좀 중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게 구글 뭐 페이스북 그렇게 이게 좀 뭐라고 하지? 호환이 다 된다고 해요. 시스템간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데이터를 잘 관리하고 제공한다. 통합하고 있고요. 회사 매출액이 시총이 84조인데 한 1조 6천억 높지 않고, 이거 또 특이한 거는 영업이익이 다 마이너스를 찍고 있어요. 매출 성장성이 급격하게 높아지는데 아직은 영업이 마이너스라서 시총의 개념이 또 이것도 애매해요. 혹시 자본이 들어온 데가 따로 있는 건가요, 이 회사는? 아, 뒤를 봐줬는데요. 네. 아, 그거 기사가 났었었는데, 아, 저희 뭐예요, 워렌 버핏이 좀 들어왔었습니다. 네. 워렌 버핏 형이 형이라보다는 이제 그분이 할아버지 형은 아니죠. 몇 살인데 형을 지금 찾으시는 건가요? 그래서 좀 의외긴 했어요. 왜냐면 그런 분은 전통적으로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인데 이런 적자나는 기업에 그런 투자를 했다고 조금 의외였습니다. 굉장히. 또 가치를 보신 거잖아요. 미래 가치를 해서 성장주 개념. 버는 돈이 마이너스니까. 아무튼 근데 들어왔다가 좀 팔고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들어왔었다. 그리고 차트 보면은 이게 기술주 폭락할 때 최근 3개월 사이에 사실은 계속 내려가고 있었어요. 이게 최저 400달러까지 갔다가, 그래서 지금 가는 시점이 따지고 보면 반등인가, 정말 이게 미래 성장성이 어마어마하나 뭐 그런데 이거 근데 너무 장기적으로 보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여기 리서치에서 기사 보다 보면은 2029년에 그래서 30년 남았을 때 뭐가 있나 봐요, 데이터적으로. 그래서 지금 2022년인데 2029년 최악의 시나리오를 뭐 조준하고 있다. 미래를 엄청 내다보고 데이터가 바뀌는 뭐 이런 데서 아무튼 뭐 세상 살아가겠죠. 그건 그 느낌이 아니에요? 밀레니엄? 밀레니엄 그런 걸 준비하는 것 같아요. 왜 핵전쟁을 준비했지? 그때 막 별의별 1999년도 2000년도 할 때 이상한 소리 했어요. 00시 되면은 그 뭐라고 하지? 데이터 다 이렇게 다 쏘고 핵미사일 쏘고 데이터 멈추고 다 오류 뜬다. 근데 그런 게 있나 봐요. 개인적으로는 이 회사 그래가지고 사실 국내 기업 이 회사 너무 시장이 크니까 국내 기업에 비슷한 서비스 하는 게 LG CNS, 그 삼성 아마 SDS, 그리고 저기 SK CNC 이런 회사인데, 그런 회사를 좀 같이 이제 주식을 봐주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회사 그럼 네. 앞으로 어떻게 봐줘야 되는 회사인가요? 가치 투자? 이거는 사실 가치 투자 개념은 뭐 전통적 가치 투자는 신성장 가치 투자, 미래를 엄청 매출액이 지금 연간 성장률이 거의 100% 육박하고 있긴 하거든요. 이건 대단한 거 아닌가요? 대단하죠. 대단한데 사실 기술주에 대해서 아까 보셨듯이 400달러에서 80 그냥 반토막 났었거든요. 그럼 지금 이걸 기술적 반등이라도 사실 볼 수가 있고, 영업이익이 또 흑자면 모르는데 적자인 상태라서 시총이 84조를 유지한다는 거는 한 해에 그래도 거의 한 10조 정도는 벌어줘야, 5조에서 10조. 그날이 언제 오느냐. 사실 투자를 초장기 투자해도 저는 먹을 것보다는 사실 그러니까 2배보다는 반토막 날 가능성이 더 쉽다고 해요. 42조 돼도 사실 좀 비싼 감이 있어 보이거든요. 다만 제 생각에는 이 정도 규모 움직이면은 낙수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규모 투자를 감행하면은 조그만 중소형 부품사들이 좋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런 투자를 확대했을 때 국내 수혜주를 찾는 방향으로 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모니터링 해보면 나쁘지 않거든요. 워낙 대형주 같은 건.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형주니까는 계속 틈틈이 확인하면 좋은 날은 있을 거라는 거네요. 네네, 국내 관련주 찾기.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스노우프레이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미 글로벌 할 건데, 네네. 이거 갑자기 왜 업그레이드 됐죠? 사실 한미 글로벌은 이 업계에서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네. 이제 이름만 들어서는 도대체 무슨 회사인지 이해가 좀 안 갈 수 있는데, 한국과 미국의 글로벌 회사인가? 다 이제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상관이 없고, 기본적으로는 건축에서 잘 지었을 때 감리해주고 검토해주고, 그리고 처음부터 짓기 시작했을 때 컨설팅해주고, 이렇게 지으면 좀 더 효율적이에요. 이걸 다양하게 했는데 국내 1위 기업이고요. 해당 분야 세계 9위권입니다. 혹시 그러면은 이번에 무너진 건물 짓는데 왜 못 무너졌죠? 저기 밑에 밑에? 무너진 건물 하나 있잖아요.
아파트? 혹시 해줬나요? 그거는 모르겠네요. 그거는 모르겠네. 그때 감리 문제도 나오긴 했죠. 그때 그쪽. 근데 아마 거기는 이제 짬짬이 감리라고 해서 그냥 하나마나한 감리 그런 걸 이용했던 것 같아요. 여기 좀 규모 큰 프로젝트를 들어가서 보통 이제 어떤 것들 많이 했냐면 프로젝트 저희 플랜트랑 뭐 원전 이런 거 많이 하나요? 그런 것도 하고요. 그런 것도 하고 이제 대형 복합 쇼핑몰 이런 것도 하고요. 좀 규모 큰 거 합니다. 네네. 보시면은 기사 그냥 한미 글로벌 업계 순위 하면은 대략적으로 이제 뭐 건설업계 최초 종합 엔지니어링 기업인 미국 오텍도 인수할 정도로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건설업계 최초 종합 엔지니어링 기업이고 이제 작년인가 이제 미국 오텍 기업이 인수했다고 해요. 이런 것도 있고 사업 확장을 계속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 하고 맨 밑에 좀 보다 보면은 한미 글로벌 네옴시티 프로젝트 용역 수주로 지난주 금요일인가 상한가가 올랐거든요. 이게 뭐냐면 네옴시티는 아마 사우디아라비아인가 거기서 이제 도시 하나를 계획 도시 하나 지으려고 해요. 굉장히 많은 투자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한미 글로벌이 참여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몇몇 관련주들이 올랐죠. 그때 뭐 이제 비슷하기보다는 이제 다른 일하는 게 다스코라고 저희 약간 길 가다 보면은 고속도로에 옆에 벽 같은 거 친 데 있거든요. 그런 것도 오르고 아무튼 몇 개 좀 오는 게 있습니다. 근데 아직 이거 확정된 거 아니죠? 확정은 아니에요. 회사 좀 약간 역사 보면은 1996년 6월에 설립되어 있고 본사는 서초구 서초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있다가 역삼으로 이전을 했고요. 그리고 회사 자체는 이제 주요 사업 보면은 세계적인 EC 엔지니어링 이제 컨스트럭션 및 CM 컨스트럭션 앤 매니지먼트 회사인 미국 파슨스 회사와 사업자 제휴를 통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 그리고 종업원 수는 좀 과거 자료이긴 했는데 한 600명 정도에 매출액은 한 1600에서 3000억 왔다 하고 지사가 생각보다 중국의 상해, 아랍에미리트, 마카오, 리비아 이렇게 글로벌하죠. 지금 있고요. 보시면은 이제 소개가 더 이제 건설 사업 관리 PM 회사,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전문 기업이고 보통 이게 약어들이 좀 들어가니까 PM이 건설 사업 관리, CS가 공사 감리, 그리고 CM이 책임형 리스크 관리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EC라는 개념과 CM이라는 것도 좀 들어가고 보다 보면은 뭐 여러 군데 외국에도 투자를 하고 되게 어려운 시절 2019년에도 좀 확장을 했다 이런 게 있고요. 연역 보면은 회사가 좀 그래도 열심히 해당 분야로 딴데 그러니까 하는 안 팔고 열심히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삼성에서 이제 삼성전자 공장 같은 거 라인 이제 지을 때도 좀 여기서 용역을 발주받아서 감리하는 거 들어가고 그리고 SK 쪽도 물량 잘 붙고 있는 게 글로벌 국내 대기업이랑도 다 협업하고요. 그래갖고 보면은 2019년도 당시에 저 오텍이라는 회사 인수했을 때 그러니까 미국 ENG 세계 9위 회사 뭐 이런 거 선정되어 죄송해요. 2017년 미국 자회사 오텍 이런 회사를 막 합병하고 인수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발주가 좀 나오고 있다. 미국에서 보면은 뭐 한국 한미 글로벌 회장님이 한국 100대 CEO 안에도 들어가고 생각보다 그리고 주요 이제 실적이라고 돼 있는데 주 사업 중에 뭐 서울 월드컵 경기장, 롯데월드 타워, 타워팰리스, 스타필드 하남, SKT 을지로 사업 비싼 건 다 했네요. 네, 뭐 거가대교, 센텀시티, 알펜시아, 장보고기지도 했네요. 그쵸. 보면은 뭐 남극 장보고기지, 그쵸, 엄청나죠. 그래서 그리고 이게 또 국내만 한 게 아니라 해외 시적으로 뭐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샌즈, 오만, 사우디, 리비아, 베이징.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 대기업이 딴 데 이제 해외 진출했을 때 그것도 맡아요. 그래서 성장성이라든지 업계 되게 입지라든지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회사 좋아요. 이걸 깔고 주시러 보면 되는데요. 그리고 이쪽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 뭐가 있냐?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 공사비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고객사가 이렇게 지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딱딱 그 3D로 바꿔보면서 옆에 이렇게 지으면 공사비가 이렇게 되고 에너지 비용이 이렇게 되고 이 기술이 있어요. 굉장히 효율적이죠. 짓기 전에 알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프리콘이라고 해서 하미글로벌이 지금 밀고 있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공사 시공 전 단계에서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관리 요소를 예측하고 미리 지어보기를 수행한다. 그래서 설계 전 단계, 설계 단계, 조달 단계를 묶어 프리컨스트럭션이라고 칭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이거 뭐 어깨 순위는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이게 어깨수를 제가 치는 이유가 한미글로벌뿐만 아니라 다른 업계도 뭐 종목이 있을 때 어깨수를 아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1위 기업이냐 국내 2위 기업이냐. 근데 한미글로벌 이렇게 치면은 대략적으로 국내 1위면서도 이거 바탕으로 기술력을 계속 높여가지고 이제 확장하고 있다. 좋은 기사들이 많이 있어요. 좀 종목 이런 식으로 좀 봐주면 좋고요. 수주 잔고 이제 어쨌든 이제 건설 쪽 관련이니까 잔고가 계속 늘어나냐 줄어드냐 보실 때 늘어나고 있고요. 근데 이 회사는 자재 같은 건 없는 거잖아요. 자재요? 네, 구매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럴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M&A 번거 바탕으로 좀 세계 잡아먹는 거, 확장하고 있고. 이제 그러면 주가 좀 보면은 시총이 이제 올라서 1,900억이고 PBR 1.2에다가 퍼 10이다. 그러니까 재무적으로는 나쁘지 않은데 고민되는 건 차트예요. 사실 월봉이 이게 사실 하미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저도 좋아하는 주식이고 이제 과거에 8,000원대 사실은 이제 매수를 해서 한 만원대 초중반에 팔아면 박스권 매매가 제일 좋습니다. 지금 차트 월봉을 보시면 딱 그 패턴이거든요. 그거를 한 5년간 반복을 하다가 지금 상단을 뚫고 올라가서 이게 회사는 좋고 다 알겠는데 지금 투자하기에 좋은 타이밍이냐. 사실 돈을 가장 많이 날리는 경우가 이런 거에 들어갔다 날립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안 좋은 건 안 들어가는데 좋아 보이는 것 주식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게 되죠. 네, 이번이 진짜 회사가 괜찮다. 원래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떡상 하나 이제 네, 준비됐으니까. 문제는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제 사실 기본적으로 사람들 여긴 사람들이 막 다 팔고 밀리기 시작하면은 그냥 2년을 밀리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과거 지금 2015년도 당시에도 한 2017년도까지 밀렸어요. 주식이. 이런 거 한번 맞으면은 시간과 진짜 금전적 손실이 꽤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박스권 매매 그러니까 해당 기업이 이제 전통 역사적으로 차트를 봤을 때 좀 하단에 있을 때 아무리 좋아도 그때 매수하는 게 좋거든요. 하단 계속 찍어도 그래도 약간 리스크를 감소를 시키고. 근데 지금은 주가 가격 자체가 리스크라서 이게 재무적으로 봤을 때는 좋네요. 좋아요. 매우 좋네요. 2,700억에서 이제 매출액이 3,000억대를 예상하면서 영업이익도 200억대로 딱 좋습니다. 재무적으로 봤을 때도 가격이 나와요, 사실. 그리고 테마도 좋죠. 실체가 있어요. 이거 네옴시티 수주 받아가지고 막 사우디에 막 하고 하면은 다 좋은데 자칫하면 이런 게 물린다. 그래서 투자를 할 거면은 이런 경우에는 저는 이제 분산 투자로 물량을 좀 갖다가 내려가면은 좀 더 투자하고. 왜냐면 회사 언젠가는 이게 오래구를 하니까요. 맞아요. 한 방에 다 듣지 말고 분할 매수를 좀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일단 가설이 나온 거잖아요. 할 수도 있다. 그죠? 근데 만일에 하게 된다면 저거 좀 찍고 올라가겠죠, 더? 맞아요. 저게 이제 매출이 3,000억, 4,000억대 되면은 아까 지금 올라서 1,900 시총 1,900인데 정말로 그러면은 이제 시총 4,000억대 회사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예, 뚫고 나가는. 네, 회사 바뀌니까. 그러면은 조금 좀 매수해도 괜찮겠네요. 그렇죠. 사실 이제 LIG, 넥소 이런 데도 그리고 그 최근에 지금 현대로템 지금 방산주들 다 52주 신고가 갱신하고 있거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하나 솔루션 그런 애들도 그렇고. 지금 실적이 실제로 탱크랑 그걸 다 팔고 있으니까 실적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눈에 보이니까. 네, 이엔데도 이제
네옴시티 실제 확정이 되면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그때 미쳐 날뛰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어제 장이 안 좋았으니까 내일은 떨어지겠네요. 단기적으로는 안 좋고 차라리 이런 주식은 좀 역발상으로 좀 떨어지면 사는 게 낫나요? 떨어져서 그냥 떨어지는 거 말고 그냥 밀리는 거 말고요. 하루에 하방부에 한 10%씩 걸쳐서 거의 뭐 사람들 다 미쳐가지고 도망갔을 때 그 종가에 들어가는 게 차이 날 수도 있어요. 30%? 예,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그러니까 종목마다 좀 성격이 다른데 이렇게 중소형주고요. 시총을 봤을 때. 그리고 지금 월봉을 봤을 때 상당 꼭대기 있고요. 이러면은 물량 한번 털어줘야 되거든요. 오르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향후 좀 지켜보면서 괜찮은 주식으로 올려놓고 있으면 괜찮겠네요. 이 주식이 그날 이제 엄청 망한 날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 시황할 건데 네. 이번 주 시황은요? 이번 주 시황은 그냥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괜찮은데 다음 주에 지금 미국이 떨어진 걸 반영해가지고 제 개인적으로는 월요일날 떨어지면은 화요일 정도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전체적으로 올라왔던 거는 이제 좀 자원주들이라든지 그리고 요새 좀 트렌드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방산주 쪽 오르는 거 있고 러시아가 계속 이제 싸우다 보니까 이제 원자재가 귀해지어서 원자재가 귀하다 보니 너무 가격이 올라서 그 현장 산업에서 공장을 못 돌리는 경우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전기료 올라든지 천연가스 올라가든지. 그렇죠. 그래서 막 독일 업체, 중국 업체가 뭐 세계에서 한 1, 2위 하는 업체들이 갑자기 멈춰요, 공장을. 이 가격에는 원가도 못 건진다. 근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좀 전기료가 싸다 보니까 그걸 반사효과를 얻어가지고 이제 오히려 주가 오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예를 들어서 진코솔라에너지 중국의 태양광 실온 이제 중앙 모듈 업체 1위 이쪽 분야가 지난주인가 같은 사유로 좀 멈췄어요. 그런데 과거로 하자면은 진코솔라에너지 오를 때 OCI 같이 오르고 이렇거든요. 근데 반대죠? 지금 반대로 됐어요. 왜냐면은 오히려 지금 폴리시리콘 가격은 좀 올랐고 해도 내려가다 오늘 다시 오르는데 진코솔라 멈추니까 OCI가 괜찮다. 괜찮다. 지금 이런 구조로 가가지고 사실 원자재 가격과 우리도 근데 가다가 또 스탑할 수 있잖아요. 좀 요새 그 생각의 구조가 과거에 동조화해서 같이 올랐던 게 지금은 그 동조화가 많이 깨지는 게 지금 발생하고 있어서 그 변화에 각 산업별로 좀 민감하게 모니터링하는 게 개인적으로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이번 주 가져온 거는 제가 저번에 약간 저퍼 위주로 한 3회 4대는 그런 주식으로 가져온다고 했기 때문에 첫 번째 현대코퍼레이션인데요. 네. 외국력 기업은 미친 듯이 하고 있어요. 자원주거든요. 근데 많이 사진 않네요. 아 그쵸. 날카롭습니다. 네. 맞아요. 생각보다 뭐 거래대금 소소하게 사네요. 뭐 20억. 네, 소소하게. 시총 2,500원인데 퍼가 3이고 PBR 0.5고 이러면 개미가 들어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저 같은 개미가 들어갑니다. 매출액이 예상 올해 예상 6조 영업이 600억 엄청나는데 사실 보면은 이 주식이 사실은 이런 자원주 그러니까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리고 LX 인터내셔널 지금 다 같이 비슷하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차트가 이래요 지금 일본을 보면은. 네, 그러네요. 전 그래서 물론 이게 정고점이긴 합니다. 그 최근 가까운 시일을 봤을 때 사실 이게 16,000원 사서 18,000원 정도 팔아주고 나쁘지 않다가 많이 오르면 24,000원까지도 하고 안 좋을 때는 진짜 좋을 때는 3만원 넘었거든요. 근데 전쟁이 계속되는 한은 계속 오르는 거 아닌가요? 이제 자원주화 중에서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요새 트렌드에 가장 적합한 게 사실 이런 무역 상사주일지도 모르다. 만약 러시아가 이 상황에서 핵을 던지면? 그러면 다시 망하는 거죠. 보시면은 월봉을 봤을 때도 높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이게 보장이 돼 있는 주식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재미는 없어요. 이 주식 확 오르거나 쭈글쭈글 오르는 주식이 아니라서 한 18,000원대 잡아도 그냥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회사 하는 거 보면은 뭐 철강 회사 선박 다 유통 그리고 외국의 투자 그런 거 하고 있고, 회사에서 이제 애널리스트 리포트에서 나와가지고 목표가 나온 것도 보면은 저걸 다 해놨네요. 해놨어요.
보면 2022년도 등록만 지금 올라갔을 때 대략적으로 많은 증권회사들이 한 25,000원대는 보고 있다. 지금 19,000원이거든요. 그냥 또이또이 치네요 다. 맞아요. 괜찮다. 다른 회사 괜찮고 읽어보면은 뭐 EPS 6,300 주당순이익 6,300원에 퍼 3.8 그리고 종합상사들이 다 좋다. 그리고 일어난 실적 개선되면 2022년 추정했을 땐 퍼가 2.7까지 떨어져서 절대적 저평가, 이 표현은 잘 안 쓰거든요. 저평가면 그냥 저평가지. 글로벌 철강 가격 및 유가 하락 전환으로 트레이딩 시장에 대한 우려가 매니저 방에서 목표 주가 상승했다.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순위 선장 이제 보면은 EQ만 봤을 때 한 분기 매출이 거의 1조 6천억, 그리고 작년 대비 성장률이 좋고 영업이익도 208억이고 철강 트레이딩이 좋고 유가 상승으로 설계 부분 수익성 상승했고 승용 부품 판매 올라갔고 CIS 향 판매 증가 이렇게 돼 있는데 CIS 뭔지 아시나요 혹시? CIA는 압니다. 그쵸, 저도 CIS가 뭐냐, 이 CIS가 그 CIS가 뭐냐, CIS 현대종합상사에 쳐봤죠. 근데 생각보다 기사가 확 뜨진 않고 이렇게 치니까 현대종합상사가 뭐 이제 투르크메니스탄 교통부 수출한다 뭐 이런 기사가 뜨더라고요. 그럼 이런 지역이 CIS인가? 그래서 보다 보니까 기회가 있어요. 여기 독립국가연합이라고 해서 이게 뭐지, 커먼웰스 오브 인디펜트 스테이츠 뭐 이렇게 있어요. 그게 뭔가요? 이게 소련 해체를 하면서 소련 산하에 있던 국가들이 생겼고 얘네들이 연합입니다. 아, 러시아? 네, 과거 구소련 정확하게는. 그래서 정회원이 9개국, 준회원이 1개국인데 여기를 묶어서 보면은 뭐 몰도바,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 뭐 이렇게 해서 여기를 다 CIS라고 한다고 해요. 역사가 조금 있긴 한데 아니 생각보다 뭐 준회원국도 있고요, 뭐 중회 탈퇴도 있고 참관국이라는 데도 있고요. 참관국은 보니까 소련의 지원을 받아 독립한 몽골,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그래 정도 있었던 경우, 가입한 적이 없는 국가의 발트 3국, 가입했다가 탈퇴한 국가 이렇게 조지아랑도 이렇게 있고요. 개판이네. 네. 그래서 야 이게 정말 CIS를 제대로 알려고 하면은 역사를 들어가야 하는데 여기까지 들어가면은 머리는 아프시죠. 네, 그쵸. 네. 지금 역사 채널로 가기 때문에 여기 나중에 기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고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개인 채널 파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어떻게 현대 종합상사 괜찮으니까 LS 인터내셔널 핫해요. 정말 3만 원대 초반 아니면 2만 원대 있다가 미친듯이 4만 원 언제 뚫고 올라왔는데 이거는 이제 매도 의견 내네요. 아니에요. 이것도 좋아요. 이게 사실 애도 시총이 현대상사보다 훨씬 높은 1조 6천억인데 네. 보시면은 애도 퍼가 3이고 피벨도 낮고요. 매출이 거의 20조 육박합니다. 그리고 한 해에 영업이익이 엄청나네요. 1조 가까이 벌고 하는데 사실은 4년 전, 뭐 3년 전에는 1,000억대고 막 영업 당기실 적자랐다면 회사 바뀌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LS 인터내셔널도 좋고 차트 봤을 때 좀 불안해요. 사실 차트가 이거 월봉이거든요. 아까 현대상사는 월봉으로 봤을 때 그 밑에 있잖아요. LS 인터내셔널 월봉을 보면은 이거 부딪히고 내려가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네, 일봉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저는 안전빵으로는 차라리 현대상사가 낫지 않나. 그러니까 현대코퍼레이션 이름이 바뀌어서 그렇죠. 그러면 LS 인터내셔널도 이제 CIS 쪽 연관이 있냐? 뭐 하다 보면은 여기도 그쪽 지역으로 좀 한다. 뭐 그런 걸 좀 찾을 수 있고요. 아무튼 이제 종합산업 그렇고 좀 기사 보다 보니까 한국 콜마가 이제 화장품이라든지 이 제약 쪽 이거 원료 같은 거 만들거든요. 콜마가 어디 나라 회사인가요? 중국 회사인가요? 우리나라 회사입니다. 우리나라 회사예요? 네. 그러면 이제 한국 콜마가 화장품 업황에 따라서 중국이 잘 되면 수혜를 볼 수 있는데 지금 업황이 안 좋아서 밀려서 그렇지 한국 콜마가 지금 투자도 계속 확대하고 있고 좋아요. 저 그리고 이거는 그리고 제가 검색하다가 좀 검색을 제가 좀 약간 써서 찾은 게 있어요. 잘못했나 보네요. 네? 아니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기사 중에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런 게 있어요. 정말 잘 나가는 회사들.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몇 개만 끄는 게 있는데 지금 조선이 들고 있거든요. 근데 조선은 차평하게 높고 해가지고 생각보다 주가 지금 잘 가긴 하는데
막상 그 실적 까보면 좋지가 않아요, 실적이. 그래서 이거는 가격이 높아서 그렇죠. 맞아요. 그 좀 허수가 있다, 이렇게 쳐도. 그 한국콜만 근데 그런 허수가 없어요. 이 회사는 지금 그래도 기관 외국인 그래도 꽤 나름 괜찮게 사고 있고 시총이 9천억대인데 나쁘지 않네. 일본 봐도 그냥 이게 나쁘지 않고 밀려봐야 34,000원이네요. 맞아요. 그리고 차라리 저렇게 고점 대비해서 확 한번 20-30% 떨궈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 안전망이 있으니까. 이상 떨궈져 있으니까 좀 장기적으로 봐보면은 수익은 나겠네요. 그쵸. 그래서 재무제표도 막 적자가 막 그렇게 있지 않나요? 이제 매출은 1조 8천억이고 영업이익 한 1,000억대 보고 있고, 좋은 점은 이제 기사를 보다 보면, 그러니까 이제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보면은 이제 한국콜맛 보면은 EQ 체질 개선에 그래서 이제 메이츠증권 한우리 애널리스트 그래서 좀 좋게 보고 있다. 그리고 이제 검색어로 제가 좀 요새 좀 보이는 게 생산량 확대 쪽인데, 생산량 확대를 하다 보면은 좀 약간 수혜주도 보이거든요. 나중에 혹시 참고해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요새 그리고 히토류 생산량이 좀 많아지고 있다. 그냥 참고해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저희 나라는 없잖아요. 없죠. 없는데 히토류 테마주가 불 수 있거나 뭐 그런 게 있다. 아무튼 저퍼주 위주 좀 찾으려고 했는데, 이제 원래 이번 주 컨셉은 그래서 약간 상사주나 요새 그 이렇게 치면은 최근에 많이 이익을 버는데 주가 밀리는 목들이 나오거든요. 한번 검색해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그럼 다음 주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월요일 날 밀릴 것 같고, 그죠? 네, 반영돼야 되니까. 저는 차라리 화요일 날 오전에 그러니까 주식 매수한다고 하면은 미친듯이. 저는 사실 예약 매수 한 달치 떼어놓어서 월요일 날은 예약 매수를 취소를 할 거고요. 그리고 화요일 날은 그냥 가만히 놔두면 그 예약 매수 주문이 그대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뭐 예약 매수를 걸어놓으면은 8시 40분 되면은 이제 시장 주문으로 바뀌어요. 네. 그러면 그거를 일괄 취소 누릅니다. 그러면 월요일 주문은 취소가 돼요. 그리고 이제 화요일 되면은 예약 매수 주문이 다시 또 나가요. 그럼 그대로 냅두는 거죠. 그럼 제 생각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여기 떨어졌는데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때 잡을 거냐? 근데 월요일 한번 떨어지면 더 밀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다릴 거냐? 예. 그 밀려서 다음 화요일에 잡을 거냐? 화요일에 잡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할 거면. 근데 아예 도망칠 거면 당연히 매수하면 안 되는데, 뭐 미래는 모르는 거니까. 근데 3%면 그래도 많이 떨지 않나? 나스닥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알겠습니다. 그럼 유가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유가요? 예, 미국에서 이제 미친 듯이 찍어낼 것 같은데. 전 유가 그래도 좀 잡힐 것 같아요. 사실 100달러 넘는 게 흔한 일은 아니에요. 찍고 이제 내려오는데, 미국이 작정하고 지금 물가를 잡겠다를 목표로 두고 가고, 어쨌든 그래서 금리도 올리고 하잖아요. 그 유가를 본인도 내릴 생각하면은 뭐 시일가스를 풀든 사우디를 다시 압박을 넣든 저는 내려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시죠.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통이었습니다. 대략 했습니다. 감사합니다.